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법원이 발부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공수처가 체포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다시 별도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라는 얘기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렇게 체포를 포기할 거면 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선 건지에 대한 여야 모두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없다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이 법원이 발부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시도를 포기한 듯합니다.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체포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에게 일임한다는 공수처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대통령 체포를 포기하겠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애초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지적과 논란이 일었는데 이제 와서 체포를 포기한다라는 건 공수처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도 연결해서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빨간 등,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빨간 등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버틸수록 경제 암울, 최상목 결단의 시간, 전문가들 경제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정부 재정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비상 등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수사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도 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큰 대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광화문,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분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8층 상가에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310명은 전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층마다 방화문이 잘 작동한 덕분이었습니다. 1, 2층의 스프링쿨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된 탓에 큰 불이 일었지만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재난은 잘 대비하면 이렇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양극화, 동아일보 신명기사 함께 보시죠. 건강수명도 양극화 심화, 소득별 격차 8년 새 2년 커졌다라는 겁니다. 부자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9년 더 건강하게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건강 문제는 수명과도 연관이 되는군요. 적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많이 보장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경연장, 한국경제 3면 기사입니다. AI 거울 쳐다봤더니 45초 만에 당신은 협심증이 의심됩니다. 인류의 난제를 풀 AI 기술의 경연장 CES가 개막했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선보이는 장이긴 한데 거울 무서워서 쳐다보겠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예쁘니? 라는 답은 못해도 내가 지금 건강하니? 라는 답은 AI 거울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 체포에서 손을 뗐다라는 뉴스 속보 앞세워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 두 곳에 우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 곳은 대통령 관저, 또 한 곳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관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체포영장 만료일인 오늘 공수처의 마지막 체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저 주변에 대통령 지지자들도 모여 있고요. 비판자들도 모여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관저에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경문 기자가 나가 있는데 일단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팀이 출동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이곳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체포 저지 집회와 체포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방한 용품 등을 챙겨 관저 인근에서 밤을 새기도 했는데요. 경찰도 밤새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놓고 관저 진입로 봉쇄 시도나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정점식, 강성현, 이미자, 성일종, 김석기, 유상범 의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 30여 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금 전 의원들이 관저 밖으로 나와서 관저 진입로에 도열해 있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 등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대통령 경호처도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대폭 끌어올렸다고요? 네, 경호처는 지난 주말 관저로 통하는 철문 뒤에 겹겹이 버스로 차벽을 쳤고 주변 진입로에도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는 체포팀이 1, 2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앞 200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경호처 인력 등 200여 명이 3차 저지선에 막혀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오늘 공수처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1차 시도 때보다 관저 진입 과정에서 더 격한 대치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정을 기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구 기자, 오늘 밤 12시면 체포영장 시한 만료되는데 공수처 체포팀 출동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팀 출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2차 체포 시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는 오전 6시가 넘어 공수처에서 체포팀 탑승 차량이 용산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습니다. 낮 시간에 체포팀이 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차 체포 시도 때처럼 오전부터 관저 진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의 체포 저지 입장을 바꾸거나 저지를 뚫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공수처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지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체포 시도는 안 하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을 넘기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체포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권한은 경찰 특별수사단에 일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통령 체포 가능 시한을 연장하고 경찰이 영장 집행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법리 검토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도 1차 체포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경찰과 공수처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해도 윤 대통령의 이에 응할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장 기자의 전언대로 공수처가 체포 업무는 경찰에게 일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계속 공수처가 쥐고 있겠다라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 출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박성민 전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 업무는 경찰에게 일임하되 수사권은 계속 공수처가
주겠다라는 모양새입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결국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무산됐습니다. 경찰에 공을 넘긴 공수처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뉴스 속보도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 공지를 통해서 체포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해 줄 테니 체포는 경찰이 해라. 라는 의미라는 취재 기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논란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도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적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에는 아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공수처는 태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해서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여야 양쪽에서도 공수처가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에요. 경찰의 체포 업무만 일임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악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에 저는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를 타고 들어가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모르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란죄를 수사하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전제 자체가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스스로 수사하겠다, 이첩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그 요청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지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장을 갖다가 그 발부받았는데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잖아요. 이게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을 그 경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존재 목적인 그러한 그 경호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영장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네네. 심지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청구했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문이 남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그러한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서부지법의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누구냐?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의 임관 1년 후배, 연수원 1년 후배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다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연수원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정계선 서부지법 원장이었잖아요. 정계선 원장하고는 연수원도 동기고 임관 동기고 우리법 연구회도 같이 동기란 말이에요. 그런 서부지법에다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장 자체가 퇴색이 되고 예.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그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놓고 뒷수습을 경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애가 이것저것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배달 음식 잔뜩 시켜놨는데 먹어보니까 다 못 먹겠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쓱 엄마 보고 엄마가 이거 나머지 다 먹고 뭐 설거지며 뒤처리 다 엄마 보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할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경찰에 재이첩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스스로 폐지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야당에서도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공수처를 비판하는 셈이 된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집행하라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결국 공수처가 체포 업무에서는 손을 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윤정근 대변인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까지 언급된 제2내란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책임이 공수처장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장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 최후 통첩이라며 공수처를 압박했지만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포기한 겁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이렇게 대통령 체포를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공수처의 현재 인력 또 능력으로 경호처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 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대통령을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었지요. 저는 공수처가 우리 속된 말은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설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죠. 저는 항상 모든 개인이든 조직이든지 간에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그들의 욕심이 들어가면 뭔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탄생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국가 전체 공동체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가 어떤 수사 역량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본인들의 그 조직의 역량을 보여주겠어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속된 말로 오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무슨 법원 쇼핑을 했다는지 또 그다음에 무리하게 지금 사실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이제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그 논리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와 또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수사를 나선 것 자체가 잘못됐었지요. 사실 이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내려놔야 됩니다. 뭐든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본인들이 이제 경찰,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본인들로 이루어진 그 합동 수사본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걸 해체하고 내란죄에 대한 원래 수사 담당 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대통령이 그 수사에 응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 공수처의 어떤 위법 논란이 이번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포기로 이어진 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건 위법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이 본질적인 무능이다. 문제.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경찰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배치된 인력을 더 확보하고 또 예상되는 이 경호처의 저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적정한 모양새만 취하고 하는 척만 했지 실제 그날 집행하려고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특수단에서는 그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현장에서 경호처의 저지를 현행범 체포로 막고 있는 경호처 요원까지를 체포해서 다 사실 집행이 가능하도록 끌어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었죠.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협의한 다음에 기한 마지막 날에 와서 전체 일임하겠다. 너무 무책임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다 차치하고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실제 폐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한 것은 아니고 집행에 대한 권한만 위임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상황에서 이제 국수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2차 집행에 나서고 또 추가적인 이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기해서 재청구를 받아서 계속적인 어떤 집행 완료를 위해서 경찰이 시도해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상황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은 상황대로 경찰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저는 당장이라도 2차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뭐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고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집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지금 절차상 위법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발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원입니까? 서부지법이긴 하지만 뭐 서부지법이란 이유로 그 자체까지 지금 정당성을 부인하겠습니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사권에서도 직권남용죄로 하고 또 이 직접 관련성 있는 문제로 내란 수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했다고 이게 위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법원의 2번에 걸친 판단으로 적법성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이라도 2차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무능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은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위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야당에서는 무능의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에 무능하기까지. 공수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의 논란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에게 체포는 일임하지만 수사 권한은 공수처가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밝히고도 있고요. 앞서 현장에 있는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오늘이 영장 만료 기한인데 오늘 공수처가 재정비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도 아까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테니 체포는 경찰이 해라 라는 뜻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사권은 계속 공수처가 가져가면서 영장도 청구했는데 집행은 정작 다른 기관인 경찰이 하라라는 셈이잖아요. 두 번째는 또 그럼 논란의 서부지법에 공수처는 영장을 또 청구할 건지 그것이 적절한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서울대 의대 안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공수처 집행, 영장 집행 못 하는 걸 갖다 왜 안 한다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은 그 영장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요. 영장 자체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00시가 지나가면 24시가 지나가면은 공수처는 애써 받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다시 법원에다가 그 반납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 재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저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지금 몇만 명이 지금 한남대교 앞에가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갖다 꼴딱꼴딱 지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남대교 지금 건너가지도 못해요. 거기 해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갖다 끼친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만 해도 공수처는 석고 대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꼼수 피우면서 서부지법에다가 뭐 뻔한 데다가 이렇게 재청구하지 말고 중앙지법에다가 제대로 된 영장 재청구를 갖다가 하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갖다 지켜봐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영장 재청구하려고 할 것인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성미 최고.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영장을 어디에 공수처가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역시나 이 수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공수처가 무능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역시나 무능하다는 입장.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체포영장도 제대로 집행을 못했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수처가 본인들의 체포 실패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번에 저는 한 번 더 영장을 그래도 재집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데에 넘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더라도 이 공수처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포에도 제대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무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가 어쨌든 경찰로 넘겨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체포영장 청구는 왜 발생했느냐. 대통령이 그동안 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체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경호처가 뭐 거의 무력 충돌까지도 좀 불사할 만큼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적법하게 발부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봐서라도 어떤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측면에서도 체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집행력이 풍부한 경찰이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두 분 다 오늘 공수처를 무능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사실 수사를 할 때 전체 수사가 단순히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수행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차원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박수민 최고님, 한 가지 추가 질문 더 드리면 그럼 그렇게 무능한 공수처에게 영장 집행보다 더 어려운 수사를 야당에서는 맡기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도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내란 특검법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도 계속 불법 수사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죄송합니다. 트집 잡는 것도 이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그 수사기관을 문제 삼는 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수사기관 간의 혼선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 또는 재추진에 민주당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실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 업무만 경찰에게 이름할 뿐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권한을 주고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안용환 의원님, 대통령실 측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도 법원에서 이제 무효다라고 이른바 이제 위법 논란, 증거 채택의 어떤 실효성 논란도 제기할 방침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시당초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지금 단추가 잘못 꼬인 겁니다. 네네. 당장 법정에 가면 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얻은 정보 또는 그 증거가 과연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서 뭐 채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논란 입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 윤 대통령 측에 본인들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빌미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 논란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두 생각했던 건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위상,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조직들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찰이 뭐 현장에 있던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한다? 무슨 불상사를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네. 현장에 있는 경호처장을 같이 체포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충돌이 일어날 거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찰과 공수처에게 영장이 나온 대통령 체포 못하면서 영장도 없는 경호처장을 무슨 수로 현장에서 체포하느냐, 인력도 경호처가 더 많은데 뭐 이런 약간 조롱
비난도 있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조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자,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찰과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호처 간에 만약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만약 충돌을 벌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거듭 말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좀 큰 틀에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국가의 이익에 훼손될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한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조기현 변호사님,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거네요. 일각에선 뭐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번엔 법조계의 지적대로 중앙지법의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좀 비판도 나오거든요. 다시 뭐 영장이 발부될 확률 혹은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 국수본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24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집행 자체에 문제가 없고 실제 국수본이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집행에 나선다고 하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번에 1차 집행 때는 보면 1차, 2차 저지선은 사실상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이 경찰 경비단이나 또 수망사 55 경비단이 열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몸싸움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저지가 없었고, 실제 다시 2차 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마지막 결국 관저 앞에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경찰 인력을 동원하면 말씀한 대로 현행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현행범 체포로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받지 않더라도 할 가능성이 하나가 남아있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했을 때 오늘 12시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재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요. 지금 제기된 논란 때문에 네. 그 신청 자체 법원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부 지방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그 판사의 성향, 또 지금 헌법재판과의 관련성 이런 걸 만드는 건 다 억지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 판사 쇼핑한다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지방 법원의 판사들의 성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법원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영장을 발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까지도 지금 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서부지법에 처부해서 받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건 이미 신청에 대한 이의, 또 이 신청에 대한 네. 기각 결정을 통해서 법원이 정당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지법을 선호해서 공수처가 그쪽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반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죠.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관할, 주소지 관할, 그리고 집행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상 아무 문제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지, 공수처가 특정 영장 전담 판사, 특정 법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청구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매우 나쁜 주장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다면 서부지법은 특정 이념 성향에 매도된 재판장들만 모여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비판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청구는 당연히 서부지법이 돼야 되죠.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공수처 법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오전 5패예요. 5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희한하게 공수처가 그 청구한 영장은 다 기각됐거든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늘 중앙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서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이상했어요. 아, 왜 공수처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원칙 조항인데 네. 왜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을 들어가지고 서부에서 했지? 그 이유가 뭘까 해서 봤더니 보니까 그때 영장전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고 그다음에 당시 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인데 공수처장하고 그 연수원 동기에다가 임관 동기고 그러니까 아 우리법연구회 그 출신들이 있는 그 서부지법에다가 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그 기대를 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심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왜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가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명백하게 이런 반구도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장을 갖다 발부받았는데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는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현장 상황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인데요. 앞서 이 국내힘 의원들이 관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나경원 의원의 지금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관저 앞 흰색 패딩을 입은 가운데에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당 의원들이 한 30여 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오늘 집결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이 체포 영장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공수처든 경찰이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시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여당의 핵심 의원들이 30여 명이 지금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을 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요. 앞서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요.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특정 법률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문구를 영장에 첨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최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앞서 김기현 의원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방문은 안영환 의원님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당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편들 것인가 또 어떤 여론, 현재는 뭐 어찌됐든 탄핵 지지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 체포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문제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노선 또 행동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지금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결을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또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경찰이든 공수처든 체포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게요. 경호처의 벽을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경찰도요? 그럼요. 경찰이 그럼 수천 명 동원해서 뭐 인해 전술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호원들은 대통령은 현재 직무는 배제됐지만 대통령은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네. 대통령 경호하는 게 맞고요. 그 상황에서 경호원들은 경호법에 따라 하겠다고 하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앞서 거듭 말하지만은 자 경찰도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예. 지금 각 조직들 수사기관들이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또는 다음 정권이 등장하면 그때 본인들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뭐 경찰에서는 경호처장 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을 했을 때 그대로 부하 직원들이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법에 따라서 본인들은 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하고 있을 뿐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조직의 위상을 위한 그런 발언들은 제발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삼가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사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하면 난 언제든지 수사에 응하겠다. 뭐 경찰에서 수사권을 넘긴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 측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난 당당히 응하겠다. 그래서 날 조사해라.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요. 또 다른 수사기관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대목인데 안영환 의원님, 공수처의 지금 입장을 보면 체포하는 업무만 경찰이 하고 체포돼 왔을 때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권을 쥐고 행사하려 하는 한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유효하지요. 그렇군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공수처는 본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본인 나름대로 유권해서 내렸습니다. 또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법률가 집단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간 변했다고 해서 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률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오리지널, 그러니까 본래대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 왜 가져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맡겨놓고 그다음에 떳떳하게 경찰에서 대통령 출두하시오라고 그 절차를 밟으면은 네. 문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맞게 저는 이제 수사를 하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역시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망신 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어떤 품격, 권위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은 또 우리 국격과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 주기를 하지 말고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 야당이 헌재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민 최고, 공수처가 지금 이런 뭐 여야의 어떤 불신과 질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수사 못할 테니까 뭐 앞서 말한 내란 특검이나 경찰에게 수사권 통으로 넘기겠다라고 밝히기가 조금 뭐랄까 모양이 좀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계속 수사권을 고수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한번 이제 한 차례 수사기관들 간에 일종의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검찰에서도 공수처에 이제 본인들이 수사해왔던 거를 다 이첩을 하고 공수처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그래도 맡아서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떤 다른 방식의 복구 또는 뭐 다른 방식의 그림을 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수사와 조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공조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이랑 뭐 국방부 검찰단과 이 공수처와 같이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꾸렸기 때문에 이 형식이 있는 한 이 형식 안에서 어떤 경찰로 자연스럽게 좀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공조본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종의 역할 분담을 좀 하게 된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공수처가 지금처럼 계속 고수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저에 방문한 여권 의원 30명 가운데 한 분에게 오늘 앵커의 모닝콜 걸어서 현장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김진애 도직구쇼 앵커의 모닝콜은 대통령실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 중 박충건 의원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지금 현재 어디 계신가요? 지금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네. 이 채널A 중계 화면으로 박 의원님 포함한 많은 여당 의원들 모습 보고 있는데 대통령을 네. 만나셨습니까?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만날 계획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네. 그 여당 의원, 박 의원님을 포함한 30명의 여당 의원들의 어떤 관저 방문의 어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네. 또 그리고 체포영장을 어떻게 보면은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발부받아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 많은 의원들께서 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지난 밤 저녁에 좀 이렇게 아름아름 연락들을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찰로 체포 업무만 일임하겠다는 입장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정치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게 돼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지금 격하게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적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도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 의원님 나와 계신 데가 그 1차 공수처의 체포 시도 때 그 하얀색 철문이 열렸던 그 철문 앞입니까? 아니면 그 철문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관저 아니십니까? 철문 앞입니다. 철문 앞에. 네, 입구,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공수처든 경찰이든 2차 체포 집행 시도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당장은 없을 것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공수처가 그 집행을 이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경찰이 오늘 중에 진행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희 여당 의원들은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이 앞에서 막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 박 의원님 계신 곳이 보이는데 주변에 이 까만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경찰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좀 보이고 계실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기자분들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오시다 보니까 일부 보좌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몇 시까지 이 관저에 있는 철문 앞에 계실 예정입니까? 이 어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슈가 아마 끝나기까지 아마 많은 의원들께서 자리를 지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더 추가적인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추가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이제 결집하기 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오늘 모이신 의원들의 어떤 방문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도 이어지나요? 그것까지는 어떤 여러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영장 집행에 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통일된 입장이지만 탄핵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 내의 탄핵 찬성파들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박충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내란죄라는 것을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는 탄핵 소추까지 이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정말 그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정말 신속하게 끝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란죄 부분을 이제 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스스로가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 속내를 정말 드러낸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우리 박충건 의원 모닝콜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아직 체포영장의 기한이 좀 24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최대한 관저 철문 앞에 모여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저항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그 공수처 관련한 그 체포영장 집행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6시 10분부터 시작돼가지고 관저에 도착한 거는 7시 조금 넘어서 관저에 도착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철수 갔다가 했는데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9시 45분이잖아요. 지금 출발해가지고 한낮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작정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아예 지금부터는 지금 한남동에서 24시간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는 불상사를 공수처가 오히려 초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공수처는 그냥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무력하다 이거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국가를 그 대한민국을 지금같이 어려운 상태에 그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공수처가 아니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현장 소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조금 전 이 관저 앞에서도 목격되긴 했었는데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싸우고 계신데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한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명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탄핵이 무효가 아니라 이 압수수색이 무효다라고 밝혔군요. 자, 대통령의 지지도도 조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서 24일 실시된 조사 결과는 30.4%인데 지금 1월 2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3.9%포인트 상승한 34.3%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30%대를 넘기더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그 보수세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저기서 이제 30%에서 33%를 돌파했다는 게 물론 이제 여론조사일 뿐이지만은 저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로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죠. 그 이유는 민주적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절차에서 뽑힌 그런 선출직입니다.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3분의 1의 찬성만 있다면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 3분의 1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해야 된다고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회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대의기구인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는 국민의 3분의 2 동의를 필요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3분의 1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다 하면은 헌법 정신과 비춰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바로 33%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재가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대통령 지지세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또 헌재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 저는 자꾸 지금 이런 모든 게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 빚어지다 보니까는 각 그 정치 세력들 또 지지 집단들이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또 정치 양극단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지금 최선인의 문제인데 지금 뭐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 신청하겠다라고 공수처가 기자들에게 밝혔거든요. 7일 이상 필요한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연장을 요청하게 된다라는 건데 영장 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형사소송법도 이제 유효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검사와 뭐 경찰이나 이런 그 수사 규칙이 있어요. 그 사건 처리 절차 규칙 제가 확인을 했는데 유효기간 지나가면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규정도 없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만약에 영장의 유효 기간만 다시 연장해 달라고 서부지법에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앙에다가 영장 청구하면 영장이 재발부가 되지 않을 그런 리스크가 커 보이니까 또 꼼수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진짜 공수처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지 이렇게 꼼수에 꼼수를 갖다가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예컨대 대통령이 체포된다라고 하면은 저런 영장 가지고 대통령이 그 물리력에 의해 가지고 체포된다라고 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장 연장 정익준 변호사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중앙지법에 영장 재청구하기를 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 205조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고요. 아마 이렇게 체포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 특히 네. 피의자,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거부로 이 수사 대상이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10일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아마 그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공수처가 지금 이 정상적으로 발부된 유효 기간 안에 오늘까지 체포를 좀 못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체포를 더 잘하는 이른바 이제 경찰에게 체포 업무만 소위 하청하듯 이제 이름을 한 건데 영장을 연장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경호처가 뭐 경호를 더하면 더하지 네. 덜하진 않을 것이고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권한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체포영장에 들어간 건데 체포 권한만 이 경찰에게 이름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냐는 거죠. 인데 1차 집행 때 현장 판단에 있어서는 공수처 검사의 적극적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에도 공수처가 막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휘권 자체를 완전히 스스로 내려놓고 완전히 일임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 지휘는 받게는 되는데 총괄적인 이 집행 자체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면 경찰 국수본 특수단은 실제 집행의 수사 인력을 대규모 보강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을 1차처럼 무기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새로운 어떤 진입로를 통해서 관저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이 극단적인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복하고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들어갈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경찰에 의한 집행이 가능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의 불법 무효라는 걸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이 자체도 적법한 절차는 아닙니다만 친절하게도 서부지법은 또 다른 부장판사 그 판단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다.
자, 관할에 문제 없다고 했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법인지 아닌지 안 밝히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도 강조하시니까 네. 분명히 아니, 그 관할의 위반 전혀 문제 없다고 했고요. 형사법 110조, 111조를 기재한 것은 적용예에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기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직권남용에서 수사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2차례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계신 의원님들은 불법 무효 주장을 끝까지 하실 거면 만약에 경찰이 집행에 나선다고 하면 끝까지 저항하셔서 이 부분을 만약 체포되더라도 다툴 각오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한번 저지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현장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하나하나 기록되고 기재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각오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 형사소송 규칙 찾아보고 있는데요. 96조의 4를 보면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효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영장을 다시 기간만 연장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갖다 소명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서부에다가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중앙에다가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백브리핑하고 있는데 서부에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서부지법.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청구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청구고요. 오늘 영장을 재청구할 얘기.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말대로 영장을 지금 재청구하는 그런 방침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서부지법 쪽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지금 보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네, 그 부분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아니 자기들이 영장 집행도 못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이거를 위임한다라고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왜 영장은 꼭 자기들이 청구해야 되는지 전 진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형사소추 받지 않는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 말고는 형사소추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검찰 경찰이 늘 불러가지고 대통령 불러가지고 이번 그 결정한 건 직권남용죄니까 수사받으세요. 이번 한 건 또 직권남용죄니까 또 수사받으세요. 1년 내내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소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영장을 남발하려고 하는 이유를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이 나와서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속보 띄워주시죠. 자, 어젯밤 9시에 국수본의 체포 지휘를 일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입니다. 오늘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게 말이 연장이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서부지법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 1차 집행 때 그 정도 강한 저항을 생각 못했다라고 대통령 체포 실패한 이유를 밝혔군요. 1차 집행할 때 그렇게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해명 내지 변명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뭐 공수처가 끝까지 이 본인들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경호처 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만 저렇게 예상을 못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안영환 의원님? 그렇죠. 언론에서도 많이들 보도했는데요. 강한 저항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옹색한 변명이자 또는 상황 판단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몰랐다, 저렇게 저항할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쉽게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데리고 나올 수 있거나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나올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한 누구 어린애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설정하고 추진을 했다? 그런데 또 하겠다? 참 전 답답하고요. 지금 결국은 공수처가 지금 상당히 인지 오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지 오류는
본인들이 상황 판단을 한 것이 옳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오류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불가능한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답답한 상황인데 결국은 수사권을 끝내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 이제는 수사권을 무책임 때문에라도 수사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끝내 수사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는 체포영장 또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불상사를 일부러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불상사를 유도해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건 대역죄입니다. 저는 큰 국가적인 큰 정말 불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 나왔는데 300명을 어떻게 뚫냐? 그거를 우리에게 왜 물어보는 거죠? 300명을 어떻게 뚫냐뇨? 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예상하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300명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공수처의 저 질문을 듣는 국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0명을 어떻게 뚫냐네요. 답답한 조직입니다. 답답한 조직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에서 5조 높이에 당한 그 실력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판단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 그다음에 업무 추진 능력까지 모두 다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또 그것을 경찰의 체포영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넘기겠다? 그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결국은. 네. 안 될 일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참 답답하네요. 박성민 최고, 300명을 어떻게 뚫냐라고 묻는 공수처. 사실은 야당에서도 어차피 경찰도 같이 수사하니까 이 수사권 논란 부분은 잘 협조하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깔끔한 건 공수처가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이첩하면 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을 끝끝내 경찰에게 이첩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꼭 지금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나요? 근데 이게 뭐 중간에 어쨌든 수사 주체들 간의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질은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공수처의 무능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 내란죄의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뭐 공수처에 없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은 이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수사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이 영장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의 논리를 저는 답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 뭐 직접적인 범죄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영장 발부를 안 해줬을 겁니다. 근데 영장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부차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진짜 대통령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경찰이 만약에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 칩시다. 그럼 그때는 협조할 겁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혼선이 있다. 지금 경쟁적으로 불러대니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공수처가 이제 정리를 했죠. 본인들이 그래서 불렀죠. 안 나왔잖아요. 3번이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본인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합니까? 서류도 계속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연 절차, 지연 전략은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호인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을 때 대통령이 응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박성민 최고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도 지금 공수처가 브리핑하고 있는데 300명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항변한 공수처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국민들은 다 예상했는데 라고 묻자 공수처가 그래도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군요. 정치 변호사님, 네네.
300명을 어떻게 뚫느냐라고 공수처 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해서 기자가 쭉 다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실패할지 국민들은 다 예상을 했다라고 묻자 그래도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비싼 음식이랑 비싼 술 잔뜩 시켜놓고 이제 나가려고 딱 보니까 계산서 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300만 원 어떻게 결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 300만 원, 3만 원 빼고 297만 원 우리 국민들이 다 그 뭐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말이 되지가 않고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 정도도 예측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제는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 저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오히려 엑스맨 노릇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사태가 정리가 되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조금 전 두 분 출연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뭐 제가 뭐 누구 편을 갖다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영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제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싫은데 이번 영장은 너무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그 발부 청구부터 발부되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희한하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300명을 어떻게 뚫느냐? 적어도 우리들은 예상 못했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국민들께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씁쓸하게 들릴지 무책임하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야당에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제일 우선하는 이유가 내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여당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찬성파 의원들마저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도 여당 내에선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헌재와 국회 대리인 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 결국 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논란인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선포, 내란 직권남용 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내란 수괴 공범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까지 야당이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 속내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 심리가 길어지거나 이재명 대표의 2심보다 늦게 나올 것을 야당이 우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야당에서는 형법보다는 헌법 위반으로 집중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모두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 바랍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자, 급기야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이 내란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형사소추할 수 있는 내란 수괴라는 주된 이유로 탄핵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여당 내에서 탄핵을 찬성했었던 김상욱 의원도
야당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2심 판단, 시간 문제 때문에 야당이 이러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탄핵을 찬성했었던 김상욱 의원조차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 준비되면 함께 보시죠. 찬성파들도 야당의 이 선택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이재명 집권 위한 정치적 셈법, 본인 판결 전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는 거 서두르겠다는 것뿐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김상욱 의원, 이재명 2심 선고 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셈법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 뭐 이렇게 헌재의 짬짬이, 내란 선동질하더니 대국민 사기, 재의결해야 한다. 내란 빼고 탄핵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냐. 강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자,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좀 뻔뻔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가도를 위해서, 그 가도를 탄탄대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란죄가 들어가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자, 내란죄는 지금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을 봐야 된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한 1심 결과도 보고하자라고 한다면은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2월에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 규정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2월 중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달을 끌었습니다. 이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이제 재판을 해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그걸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측은 가장 지금 불안한 게 이겁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당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2심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이 대통령 그다음에 선거 중에 그런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심 전에 속전속결 끝내겠다. 그래서 2심 재판을 최대한 미루고 최대 한두 달 더 미루고 그다음에 헌재 결과를 빨리 가져오겠다. 이런 그런 속셈이죠.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법적 논란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본인들의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언어는 본인들의 품격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직무만 배제됐을 뿐 직위는 그대로 있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제를 빼면서 본인들의 품격을 낮추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해명이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 내란과 관련된 의혹들이 다 들어가지만 형법적인 절차를 따지지 않고 헌법적인 판단만 묻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말장난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말장난 그러면 2017년에 권성동 대표가 하신 겁니까? 이거 권성동 대표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 소추단을 대표해서 잘 정리해 놓은 헌법 이론입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그러니까 형사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형사 범죄 혐의 사실에 헌법 원칙 위반을 가지고 다투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 법리를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내용으로 해서 결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원칙은 권성동 당시 이 탄핵소추 단장께서 만들어 놓은 거고 헌법재판소가 확립해 놓고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란죄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형법적인 판단을 헌재에서 받겠다라는 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아예 당초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 지금 민주당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단이 돼 있고요. 이 간명하고 분명하게 이 쟁점 중심으로 탄핵 소추 의결서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이런 절차로 갈 거라는 걸 이미 그 소추 결의서 때도 이 결정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변경할 줄 알았다. 그래서 1차, 2차 준비기일에 거쳐서 쟁점 사항을 5개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두 번째 포고령, 세 번째 국회 계엄군을 통한 국회 침탈, 네 번째 선관위, 다섯 번째가 법관 체포 준비, 이 5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내란의 혐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헌법적 위반, 국헌 논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5개로 일단 정리를 이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하고 국회 소추위원들이 그 입장을 동의를 했고,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준비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2017년에 권성동 대표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한 소추안과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내란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 성립 여부는 주장은 철회하시는 거죠. 이 의미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소추 의결할 때부터 이 내용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기재된 거지, 내란죄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다 판단받고 그다음에 이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내란죄 적용은 뺄 것은 예상됐다. 2017년에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주장입니다. 내란을 뺀 건 아니다라는 이 야당의 주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 행동들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지만 헌재에게 그것이 내란죄의 형법상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묻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법을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것들은 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핵과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절차들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더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에서 일부를 뺀다?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게 공소장 변경이지,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면 그거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요. 공소 취소랑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보니까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두 번째가 뭐냐, 내란이 실질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은 계엄입니까? 아니면 내란입니까? 내란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그 위헌 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소추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두 번째,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랑 똑같은 거예요. 공수처는 300명 가지고 대통령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항할지 모르고 집행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뒷머리 굴적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비상계엄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저항을 막지 못했다? 경호처의 저항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국회의 저항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2시간 만에,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10시 28분에 해가지고 1시에 끝났으니까 얼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하라고 의결을 하니까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따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절차적 요건 위반, 뭐가 절차적 요건이 위반인가 봤더니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부서도 제대로 안 했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그랬으면 계엄 선포 안 했겠죠. 그 국무총리부터 다 반대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정도 절차적 위반 가지고
대통령을 현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정도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입니까? 내란죄가 이게 붙어야 이 비상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이지만 실질적으로 친일 쿠데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친일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파면돼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소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가 슬쩍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그 폭력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러면 그 성폭행 범죄는요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란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민주당이 뒷감당할 수 있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이야기, 서로 다른 변호사님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본방에서 못다한 부분, 여전히 궁금한 부분 많으실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김진의 더 라방에서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김진 앵커라고 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